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이 손재주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공부와는 상관없이 만들기 실력 하나만은 정말 끝내준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활동이요, 이 두뇌 교육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점토를 통한 창의력 교육을 실천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 클레이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조형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클레이 공예 전문가 조현경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차르과는? 클레이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요. 네네네. 질감도 되게 말랑말랑해서 만지기 좋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보관이나 건조가 되게 용이한 제품입니다.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아, 그럼요. 무해하죠. 예, 네. 점토도 중간에 있었잖아요. 지점토라고. 그렇죠. 지점토도 있는데 지점토는 아무래도 그것도 한 색깔이다 보니까 네네네. 흰색에다 물감칠을 많이 했죠, 저희가. 네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거는 그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그런 클레이가 어떤 차르과는 다르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나요? 클레이 교육은요, 가성비가 매우 높은 EQ 재료인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이 그냥 만들고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소근육 발달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서 발달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들기가 용이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수업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모양도 또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모양을 한번 저기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네.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모양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여자 조현경입니다. 지금부터 클레이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레이가 전문이고요. 시계라든가 연필꽂이라든가 네모질판이라든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색을 섞어가면서 아이들이 색 조합법도 배우고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요. 교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수업 교환을 제공하고 이렇게 만들기 활동을 하시는데요. 평소에는 아이들 수업하는 교환은 간단하게 만들다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3회나 2회 정도 수업할 수 있게끔 난이도 있는 제품을 해요. 그런 제품들을 오늘 특강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MC 현병수 씨입니다. 좀 닮았나요?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앞으로 아이들에게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 웃음이 나오네요. 야, 닮았나요? 야, 이거거군요. 야, 제가 리액션이 저절로 나오네요. 빨리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야, 진짜 이게 클레이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제가 진짜 잘 보관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아빠 닮았다고 할까요? 예, 뭐 아빠라고 하면 아빠라는 거죠. 아이들 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을 시작한 지는 2011년도 5월 정도에 시작했고요. 네네. 사실은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사업 실패가 있어서요. 예. 다시 시작해서 창업한 지는 2013년도 7월 정도에 시작해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사업 현황은 어떻게 돼요? 사업 현황은 보통 저희가 거래업체로 하고 있는 곳은 네. 방과 후 학교가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정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방과 후 업체는 한 400여 곳이 되고요. 네네네. 그곳뿐만이 아니고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네. 문화센터 이런 데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대비했을 때 제가 새로 창업을 시작하고 2년 동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네. 한 350%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를 잡아야 돼요. 이게 잘 잡으셨네. 예.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창업하신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되셨고요. 네. 절반은 지금 실패를 하셨고 네. 지금은 성공 궤도를 향해서 달리고 계십니다. 네. 창업 스토리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이쪽 어깨에 뛰어들어서 하니까 얼마 못 갈 거다, 뭣도 모르고 까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문제점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디자인해서 제품을 드렸는데, 그리고 금액도 드렸는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삶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왔었는데 안녕하세요. 클레이 공예 전문가 클레이몰 대표 조현경입니다. 앞에 출연하신 창업자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창업 스토리라든가 매출 규모가 저보다 너무 뛰어나셔서요.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이 떨리고요. 많이 떨리고 제가 여기에 나와도 되나 아직도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망설이게 됐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사실은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짧은 기간 내에 저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사업 실패나 뭐 성공 스토리들을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고 싶은 일이 전공과 다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저도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공을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 클레이 공예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취미생활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취미생활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계속 배우고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결심하게 된 거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방과 후 학교 클레이 강사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과 수업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아이들과 수업하는 준비물을 챙기면서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는데요. 제가 한두 해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클레이 강사 경력은 되게 오래됐거든요. 클레이 강사를 오래 하면서 기존 업체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부자재들이 한정적이고요. 컨텐츠도 많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지만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흥미를 잃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때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그랬는데 구매를 하던 한 업체, 공예 부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였죠. 납품하던 그 업체 부부가 저에게 사업 제의를 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개인 돈으로 남대문에 매장을 열고
제가 온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좋은 가격에 저에게 부자재를 납품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많이 솔깃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공예 재료에 대해서 많이 갈증이 있었고요. 제가 혹시 디자인하는 거나 새로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제품들이 저와 똑같은 공예 선생님들에게 제공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연필꽂이와 맨날 똑같은 거울에다가 클레이 만들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새로운 부자재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기존 업체들이, 오래된 업체들이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되게 그 사장님들이라고 하죠. 대표님들이 연세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기성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저는 너무 어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30대 초반의 여자가 이쪽 어깨에 뛰어들어서 하니까 얼마 못 갈 거다. 뭣도 모르고 까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소문들이 단골 손님들 통해서 저한테 계속 들어오게 됐거든요. 기성 제품만 하던 업체들이 제가 새로운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발빠르게 카피를 하고요. 그렇게 카피한 제품들을 제가 1,000원에 팔고 있으면 900원으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900원으로 낮추면 800원으로 낮춰서 또 판매하고 제가 자꾸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 아니고 그랬던 거라 좌절이 되게 심했었죠. 근데 사실상 문제점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창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여서 제가 모아둔 돈과 빌렸던 돈과 뭐 남편한테서 마련한 돈도 있고 대출받은 돈도 있고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사업 제의를 했던 그 공예 부자재를 제공했던 부부가요. 동업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던 부부가 가정의 달이, 저희는 시즌 상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출에.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 들어오지를 않고요. 디자인해서 제품을 드렸는데, 그리고 금액도 드렸는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상품이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도 않고요. 계속 핑계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와서 선적이 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사실은 폐업 위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손님들 발길도 끊겼고 그런 실패를 바탕으로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삶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왔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실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나서 후회가 있으면 그거는 폐업을 하더라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폐업하는 거는 폐업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오기를 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할 때요. 제가 다시 창업을 할 때 중국 업체에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을 가지고 갔었어요. 제품을 가지고 갔는데 중국 업체도 저희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때 동업했던 업체 분들이 저를 그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개했고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물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후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중국은 선결제를 하면서 한 제품, 두 제품씩 천천히 디자인해서 가지고 와서 예쁘게 만들어서 컨텐츠를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고 거기에서 남은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또 돈을 모아서 중국에 가서 또 조금 더 늘려서 디자인해서 제품을 가져와서 그걸 또 이윤을 내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경기도 소재한 창고 큰 두 동의
제 디자인 제품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도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차별성을 두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의 로열티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할 때 아까 들은 바와 같이 선생님들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방과 후에 잠깐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하고 이렇게 월급을 받는 형식이신데 생각보다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창업할 당시에는 사실은 빈약한 자본이었잖아요. 빈약한 자본이어서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 전략을 만든 거는요. 소수의 인원에게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하게 멤버십이죠. 한마디로 멤버십으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맨날 똑같은 연필꽂이 거울만 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자긍심을 느끼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와서 결과물을 보는 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칭찬들도 듣기 시작하셨어요. 작년과 다른 제품을 하고 다른 학교와 다른 제품을 하니까 전시회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차별화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 클레이몰 제품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자긍심이 생기게 된 거죠. 혹시 의류 업계에서 유명한 자라 아세요? 여자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데요. 자라 기업 회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컨텐츠를 파악하시고요. 48시간 내에 모든 전 세계의 옷을 뿌려서요. 그거를 판매하고 또 잘 팔린다고 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뿌려서 판매하면서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빨리 품절됐냐 이런 말을 하실 때 계속 그 제품을 욕심을 내서 계속 재발주를 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저는 예를 들어서 쉽게 와닿으시려면 곰거울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사러 오셨어요. 사러 오셨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곰거울을 하시기보다 토끼거울을 하시라고 새로운 컨텐츠 개발한 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공해드리면서 성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만족감을 드리는 거에 저희는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신상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저희 성공 창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공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어려운 시기에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들을 되게 흔하게 하세요. 저도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실패를 해봤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시고 이 아이템이 진짜 좋은지 뜬구름을 잡는 아이템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반짝해서 아이템이 떴다가 금방 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제품이 아닌지 점점 가지를 쳐서 계속 지속 가능한 아이템인지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직원들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식구들과 직원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의 편이 되어주는 식구잖아요. 그래서 꼭 창업을 하신다면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식구와 직원들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또 창업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안주하시지 마시고 늘 고민하시고 새로운 거 개발하시면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그렇게 정말 애초롭게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좀 와닿았어요. 예, 또 이렇게 실패도 있으셨고 그 절망의 그랬죠. 구렁텅이에 빠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제2의 창업을 하셨을 때, 두 번째 창업을 하셨을 때는 초기 자본금은 어디서 마련을 하신 거예요? 대출도 더 받았었고요.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요. 네. 대출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보험도 해약했고요. 네. 여러 가지 다 아, 내놨죠. 빚을 져서 네.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다 갚으셨나요? 빚은 다 갚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그때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아무래도 가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의 식구들. 네. 그 와중에는 또 남편이 계셨을 거고 네. 남편이 참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혹시 이 자리에도 남편분께서 와 계시나요? 네, 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디 계시죠? 저쪽이 아, 예. 남편분이 오늘 또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편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갑자기 한번 가져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럽죠? 예. 지금과 같이 여태까지와 같이 많은 외조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요. 아주 쑥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쨌든 새로운 어떤 신상 제품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사소한 데서 아이템은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카들이 노는 모습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여행을 가거나 다른 산업 제품을 보고 네.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거나 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두거나 메모하거나 그림 그려놓은 걸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할 때 그런 걸 다시 보면서 네.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분명히 잡아야 될 거고 그 전에는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데는 힘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안전 궤도에 들어서서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미비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두 나라에 수출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나 유아교육전 같은 데 나가서 저희 쪽에 관심 있는 해외 바이어분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네.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클레이 아트란 무엇입니까? 클레이 아트란 제게 장난감 같은 존재입니다. 네. 요즘 교육이 되게 획일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즐거운 장난감이 되는 교육 활동이어서 네네. 장난감 같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클레이가 네. 모든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선물을 할 수 있는 네.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창업 목표입니다. 네. 좋은 교육으로서 아이들이 꼭 나중에 커서도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조영경 대표님의 힘은 바로 선택과 집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요. 과감하게 집중을 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떨리고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뿌듯하고 여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는 그런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욕심 부리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게 되게 인상 깊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